그 장면은 비극 영화의 장면이었지만 허구라고 보기에는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마리나는 소파 가장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고 남편인 아르템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분노에 찬 옷가방에 옷을 던졌습니다. 구겨진 셔츠, 바닥에 던져진 바지, 모두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배경에는 시어머니 발렌티나 페트로브나 밸런티너 펜노브너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개인적인 승리인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아라. 이 쓸모없는 것. 아우텀은 그녀의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으르렁거렸다. 엄마와 저는 터키를 즐길 예정인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 집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챙기세요. 나는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떨어져 그들 사이의 공기를 가르었다. 마리나는 마치 세상이 그녀를 중심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가슴이 조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그녀를 모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것은 단지 모욕이나 공허한 위협이 아니라 선고였습니다. 그녀는 자비도 없고 대답할 권리도 없이 자신의 삶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나는 비명을 질렀을 수도 있었다. 설명, 정의, 존중이 요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마리나는 자신도 놀랄 정도로 차분한 태도로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아우텀은 웃으며 다시 한번 자신의 저항을 깨뜨렸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에게 그녀는 단지 집에 있는 가구일 뿐이었습니다. 유용하고 조용하며 항상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밸런티너는 그녀의 기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내 아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아우텀, 비행기는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우리는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안탈리아에 있을 예정입니다. 마리나는 침묵을 지켰지만 그 텅 빈 표정 뒤에는 뭔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그녀의 끝이 아니라 그의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나가 사랑과 인내의 힘을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자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진정한 여성은 가정을 부양하고 가족은 신성하며 희생은 미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아우텀을 만났을 때 그녀는 그에게서 매력적인 왕자를 보았습니다. 잘생기고 카리스마가 넘치며 그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동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 마법은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칭찬은 신랄한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요리를 못해요. 당신은 시골뜨기처럼 생겼어요. 당신은 집에 속해 있으니 조용히 하세요. 그런 다음 모욕, 위협,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인내했습니다. 항상 버텼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지 한 단계일 뿐이고 자신이 변할 것이고 사랑이 승리할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 욕망조차 아우텀은 단호했습니다. 왜 또 다른 부담을 져야 하는가? 나는 젊고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살았습니다. 자신과 항상 결혼 생활의 세 번째 사람이었던 그의 어머니를 위해 마리나가 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끊임없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녀를 지배했다고 믿었지만 마리나는 자신만의 거미줄을 엮고 있었습니다. 모든 굴욕, 모든 비명, 매일 밤의 눈물은 연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조금씩 돈을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숨겨진 메모를 한 다음 아우텀도 의심하지 않았던 원격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친구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했고 비밀리에 변호사들과 상담도 하고 법률 공부도 했다. 그는 공격적인 메시지 인쇄, 위협 녹음, 의심스러운 거래 증거 등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집이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전투에서 패한 것은 아닙니다. 아우텀과 밸런티너 뒤에서 문이 닫혔을 때 그들이 이겼다고 믿는 누군가의 오만함을 받아들이면서 머리너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한때 감옥이었던 그 아파트는 이제 전쟁터가 되었고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컴퓨터로 가서 꼼꼼하게 정리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는 문서, 녹음, 게임을 반전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담긴 폴더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떠났어요. 그는 그녀를 놀라게 할 만큼 차분한 태도로 말했다. 완벽해요. 반대편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 그 사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비행기에서 아우텀은 웃으며 어머니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서류도 내 거고, 돈도 내 거고, 집도 내 거야. 이 여자는 양이에요. 늘 그랬어요. 발렌티나는 그들이 안탈리아의 태양을 향해 날아갈 때 집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 채 만족하며 동의했습니다. 마리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홍빛 새벽 하늘이 비쳤고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복종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자유입니다. 다음 날부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고 다음에는 또 전화를 하고 또 전화를 겁니다. 아우텀의 이름이 화면에 번쩍였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장치가 진동하는 것을 지켜보며 자신이 설정한 톱니바퀴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계정 차단, 주택 매매 조사, 세금 신고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되었고 모든 것이 외과적 정밀함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대답했다.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아우텀이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질식했습니다. 내 카드가 차단되었습니다. 호텔비도 못 내는데? 마리나는 잠시 멈춰서 그 순간을 음미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우텀. 어쩌면 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만둬. 당신이었어요. 그는 옆에서 소리쳤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주세요. 그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몸을 굽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필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있나요? 난 바빠요. 마리나는 그를 미치게 만들 정도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에 딸깍거리는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정의의 달콤한 맛을 느꼈다. 반면에 터키 호텔에서 아우텀은 분노로 떨고 무력했습니다. 그녀 옆에 있던 그녀의 어머니는 은행이나 친구, 그들을 구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계좌는 비어 있었습니다. 늘 쉽게 흐르던 돈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아우텀은 통제 불능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해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오만함에 빠져들고 있는 동안 마리나는 마침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아우텀은 머리너가 몇 달 전에 자신의 수입을 숨겨진 계좌로 이체했으며 오래전부터 자신의 변덕을 부리는 것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발견했습니다. 이제 무일푼으로 호텔에 앉아있던 그는 처음으로 외로움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 없었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마리나가 문턱을 넘어 안톤 세르게예비치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겸손한 체격이지만 인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의 40년은 모든 신중한 말과 모든 계산된 표정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는 수술적인 주의를 기울여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가져온 증거, 계약서, 메시지, 녹음을 조사한 다음 마지막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훌륭하게 준비했다며 마치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 말했다.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동의 없이 그 아파트를 팔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거래가 무효입니다. 게다가 그는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덧붙였다. 우리는 그를 사기 혐의로 기소할 근거가 있습니다. 마리나는 척추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기. 그 말이 마치 문장처럼 들렸다. 그 사람은 자기가 이미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지갑을 꽉 쥐며 중얼거렸다.
그가 계속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는 직업상 냉담한 눈빛으로 빛나며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카드를 소매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리나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 옆에는 그녀의 말을 잘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위해 싸우는 방법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회오리 바람이었다. 이전에는 가려진 위협으로 가득 차 있던 아우텀의 전화는 절박한 간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리나, 제발 그만둬. 계정 차단을 해제해줘. 우리는 가족이야. 모든 걸 돌려줄게. 맹세해. 그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즉 자신의 방에 앉아 있는 동안 그의 모든 말, 그의 목소리의 모든 떨림을 들었습니다. 가족. 그는 마치 쓴맛을 맛보는 것처럼 반복했습니다. 나를 쓸모없다고 했을 때 그 가족은 가족이었나요? 내 눈물에 너와 내 엄마가 웃었을 때 그 가족이었어? 당신이 내 집을 몰래 팔았을 때 그 사람은 가족이었나요? 전화 반대편에서는 침묵이 그의 대답이었다. 아우텀은 논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알다시피 아우텀 그녀는 계속해서 강철처럼 확고한 목소리로 나는 더 이상 당신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나간 하루하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도어 잠금 장치를 변경하십시오. 경찰서에 불만 사항을 등록하십시오. 사기 판매의 법적 허점을 자신도 모르게 드러낸 브로커와의 만남. 이제 그 허점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한편 아우텀과 밸런티너는 터키에서 썩어가며 미지급 크레딧과 공허한 약속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전까지 그의 농담에 웃었던 친구들은 이제 시선을 돌렸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리나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깊고 자신감 넘치는 남성적인 목소리. 안녕히 주무세요. 빅토르 안드레비치. 우리는 서로 모르지만 그냥 내가 당신 남편과 볼 일이 있었어요. 마리나는 얼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은 나에게 상당한 빚을 지고 있어요. 그 남자는 차분하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녀는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 기생충에게 먹이를 주는 것보다 당신을 돕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 안에서는 불신과 희망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조용한 진실이 울려 퍼지기 전까지는 세상이 아우텀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 공범들조차 그를 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신문에는 지역 사업가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이 실렸습니다. 아우텀의 이름은 굵은 글씨로 불탔습니다. 마리나는 카페에서 뉴스를 읽고 단어 하나하나를 희귀한 와인처럼 음미했습니다. 이제 그는 노출과 굴욕의 맛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다. 아우텀. 그의 목소리는 깨져서 황폐해졌다. 마리나,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내 편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거리는 활기가 넘쳤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아우텀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편이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새벽빛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은 조용했다. 그의 침묵이었다. 소리 지르는 소리도 없고 문을 쾅 닫는 소리도 없고 문장처럼 울려 퍼지는 아우텀의 발걸음의 무게도 없습니다. 그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면서 탁자 위에 놓인 서류, 즉 이혼 서류, 집 서류, 변호사가 보낸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 과정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우텀은 창백한 얼굴로 방에 들어섰고 그의 눈은 움푹 패였으며 이전의 오만함은 제로 변했습니다.
그 옆에서 발렌티나는 외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우고 비명을 지르고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무감각한 안톤 세르게에 비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각각의 거짓말을 해체했습니다. 각하 변호사가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의 서명은 위조되었습니다. 판매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아우텀은 얼굴이 일그러진 채 의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것은 설정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위조했습니다. 판사는 눈썹을 치켜떴다. 앉으세요. 아우텀 씨, 이것은 시장이 아닙니다. 마리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거래 무효. 재산이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되었습니다. 라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녀는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우텀은 창백해졌습니다. 발렌티나는 약속, 계획에 대해 뭔가를 흐느끼고 있었지만 마리나는 눈이 건조하고 척추를 곧게 펴고 일어섰습니다. 계획은 끝났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또 전화가 왔다. 아우텀.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애도였다. 마리, 부탁해요. 얘기하자. 나는 변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새들이 노래하고 세상이 쉬지 않고 돌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우텀,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한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남편이에요. 그 말에 힘이 있다는 듯 그는 소리쳤다. 아니요, 그녀는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원히. 아우텀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명성도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전 친구조차도 전염병처럼 그를 피했습니다. 이제 그는 어느 날 자신을 포함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빅토르 안드레예비치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리나. 과정의 결과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그녀를 찾고 싶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통찰력 있는 눈과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전달하는 미소를 지닌 50대 남성 빅토르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몇 년 전 그의 어머니는 주저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로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는 그녀에게 와인 한 잔을 따르며 말했다. 이제 나는 당신의 어머니를 통해 당신을 통해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는 그에게 그의 회사에서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불쌍해서가 아니라 아우텀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녀에게서 지성, 결단력, 용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리나가 수락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만든 이름의 소유자인 동료들의 존경을 받는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포옹과 같은 자유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때때로 그는 오래된 앨범을 넘기며 빛바랜 사진 속에서 아우텀과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그 프레임은 그녀가 극복한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빅토르와 함께 그는 아직 사랑이 아닌 신뢰라는 것을 발전시켰습니다. 견고한 우정, 안전한 피난처. 그리고 누가 알았나요? 어쩌면 앞으로는 더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나가 가장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그녀만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그녀를 해치려고 할 때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자신을 재건한 사람들, 한때 거울을 보고 더 이상은 안 되라고 말한 사람들은 말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